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긴 대로 건강톡톡에서는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평소에 늘 손발이 차서 고민이셨던 분들, 이게 구내염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의를 통해서 만나봅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 무슨 연관이 있는길래 오늘 제목이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이라고 정했을까요? 우리가 구내염이라면 사실 자꾸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내염이 생기면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 치료가 되질 않고 그때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자꾸 재발합니다. 구내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이 냉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손이 냉하면 손이 냉한 것은 바로 위가 찬 건데요. 위가 차다는 것은 위에서 진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위가 차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내염이 되겠습니다.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또 허리 통증, 또 만성 피부병, 아토피 피부병 같은 것 중에서도 비위와 연관되는 아토피 피부병은 관절에 피부병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또 비위는 기욱을 주관하기 때문에 기욱이 아프거나 또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발이 차면은 이런 만성 위장병, 피로, 또 여러 가지 피부병뿐만 아니라 구내염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위에서 진액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전신에 퍼져서 입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손바닥에서 위를 살핀다는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열이 나면은 뱃속이 열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손바닥이 열이 난다면 뱃속에 열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이 차면은 위가 냉한 것입니다. 손바닥이 차면은 윗속이 냉하기 때문에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어제 혈의 위 흰살이 푸르다. 어제 혈 위에 이 흰살이 푸르면, 어제 혈 위에 이 흰살이 푸르면 바로 윗속이 또 냉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푸른 사람이 있어요. 푸른색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손발이 따뜻하면 양증입니다. 양증, 양증과 음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손발이 따뜻한 사람은 양증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손발이 냉하면 바로 음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바닥의 상태에서 위장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가 냉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손바닥이 냉하면 위가 한한 것입니다. 위가 한한 것입니다. 위가 한한 것으로 한하기 때문에 바로 식욕이 없고 위가 답답하고 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향사 양이탕이라는 것으로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바로 소화도 잘 되고 구내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향사양이탕은 손발이 냉하면서 소화장애가 있을 때 쓰는 아주 명처방으로서 구내염에도 응용할 수가 있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구내염의 일반적인 원인, 구내염이 생겼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원인으로 보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내염이 손발이 냉한 것으로 인해서 온다. 이런 관점은 한의학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또 혈이 허하다. 이런 관점도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혈이 허하면 바로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피부가 딱딱하다든지 멍이 잘 든다든지 털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을 혈이 허하다고 얘기를 하죠. 또는 갸름하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혈이 허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눈이 동그랗고 큰 사람, 몸에 털이 많은 사람도 혈이 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오후에 피곤하고 또 변비의 경향을 띠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가 부족해도 구내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기가 부족하다. 또 방광과 소장에 의해서도 구내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열이라든지 소장에 열이 있을 때도 바로 구내염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내염의 일반적인 한의학적 원인을 아주 다양하게 나누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한의학만의 독특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원인을 나누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구내염이 잘 치료됩니다. 그렇게 오래 앓던 임시로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던 만성적인 구내염이 아주 골치 아픈 구내염이 잘 치료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점 두는 것은 바로 손발이 냉해서 오는 구내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내염의 한의학적인 치료. 그럼 구내염이 왔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처방을 써서 치료를 하는가? 손발이 냉할 때는 향사양이탕이나 이중탕을 씁니다. 이 향사양이탕은 어제가 푸르거나 손이 찬 경우에 쓰지만 이중탕은 손발이 찬 사람 중에서도 코가 긴 사람이 구내염이 왔을 때, 코가 길면서 손발이 찬 사람이 구내염이 왔을 때 바로 이중탕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뱃속에서 꾸룩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구내염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미사물탕이 되겠습니다. 요건 혈이 호했을 때 가미사물탕을 씁니다. 사물탕은 가감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가 부족했을 때 신기환을 씁니다. 정기가 부족하다, 신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얼굴이 각이 졌으면서 길게 생긴 사람 또는 키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이 구내염이 왔을 때는 이거는 신기가 부족돼서 또는 정기가 부족돼서 구내염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신기환을 쓰면 구내염이 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열탕은 방광, 이열어 소장입니다. 소장과 방광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구내염이 왔을 때 이열탕을 투여합니다. 그 다음에 신미도적산이 되는데 이것은 소장열에 의한 구내염입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여러 처방으로 구내염을 치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기가 부족했을 때 이 약을 쓰면 전혀 안 납니다. 또
신미도작선을 써야 되는데 이열탕을 쓰면 전혀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정확한 처방을 구사했을 때 한의학적으로 군염이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발이 찬 경우가 원인이 돼서 군염이 오는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